먼저 치매보험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치매보험 보시게 되면은 치매보험은 보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우리가 암보험이나 뇌혈관지나 이런 보험들 일반적인 보험들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치매 상황에 따라서 치매의 약함과 강함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에 추가적으로 생활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의 핵심은 CDR 척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의사가 판단 내려주는 CDR 척도인데요. 이 CDR 척도에 따라서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도 치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에 판매해야 되는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3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거는 진단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CDR 척도 2 정도 되시게 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진단금이 나온다. 그리고 중증 치매라고 하는 CDR 척도 3의 경우에는 진단비가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증 치매인 CDR 척도 3을 받게 되시게 되면은요, 사실은 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3 정도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발생되는 게 이제 간병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들은 이 중증 치매 CDR 척도 3에 되었을 때 매달 사망시까지 50만에서 200만 원까지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을 부과한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특약이 치매보험의 전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도 치매이냐 중증도 치매이냐 중증 치매이냐 이거에 따라서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활비가 없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중증 치매 이상이 나왔을 때 생활비가 매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급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급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증 치매에 걸렸는데 1년 있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생활비 결국에는 1년치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은 그 보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증 치매에 걸려서 생활비가 지급이 됐는데 일찍 사망하더라도 3년 동안은 보증해 주겠습니다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 기간에 따라서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도 치매나 중등도 치매를 굉장히 선호하셔가지고 내가 치매에 걸리면 진단비 많이 받고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도 치매에는 진단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보험의 핵심은 이 생활비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해지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2종은 일반형이라 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무해지와 일반형의 차이는 중간에 보험료 납입하시는 중간에 해지하셨을 때 환급금이 존재하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시고 내가 치매보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사실은 일반형 비싼 일반형보다는 무해지가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납입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해지 환급금이 있는 걸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반형을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기는 보통 90세, 95세, 이렇게 100세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세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게 될 거고 90에서 95세까지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 고객들이 선택하는 경우는 90세나 95세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도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0년 납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15년 납입하는 방법이 있고 20년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30세부터 70세까지는 보험 혜택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70세가 넘어가면은
혜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담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은 월 납입하시는 거고요. 보장 개시일은 보시고는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또는 2년 이후부터 100%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입하고 1년 이내나 2년 이내에 만약에 중증 치매나 진단을 받게 되실 때는 보험료를 50%만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의 담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 CDR 척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CDR 척도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시라고 나열해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아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치매에 대한 경도치가 위치가 정해지는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R 척도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가 있습니다. 0은 정상이니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시겠죠. 오늘 CDR 척도 0.5가 나왔을 때가 이제 최경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생활, 사회생활에 장애가 약간 있다. 근데 0.5의 치매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요거를 최경도로 하기 때문에 0.5와 0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부터 CDR 척도 1부터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CDR 척도 1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기억장애나 집안생활, 사회생활동에 장애가 있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었죠. CDR 척도 3 정도 돼야 내가 혼자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활비가 지급된다. CDR 척도 1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치매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경도치매인 CDR 척도 1인 경도치매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등도 치매는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집 밖의 활동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CDR 척도 2가 중등도다. 여기 보시면은 CDR 척도 2. 그래서 얘도 생활비가 지급되는 단계는 아니십니다. 여기까지는 진단비만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일상생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적용 여부는 다를 수 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증 치매.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되고요. 대소변이나 실금 나타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도 치매가 있는지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변이나 실금이 나타난다고 했죠. 인지 능력만 유지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래서 CDR 척도 3일 이때부터 생활비가 지급이 된다. 생활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내가 치매보험을 준비하겠다 하시면은 이 CDR 척도 0.5부터 3까지, 5까지 등급이 있는 것 중에 3에 해당되는 내용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요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럴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치매보험에서 연령별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얘는 환급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하게 되면은 45세부터 60세까지만 일단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의 경우는 46,500원, 그러면서 60세에 가시게 되면 79,900원까지 보험료가 되시고요. 여성분의 경우에는 무해지 환급형인 경우 41,700원에서 60세가 되면 64,000원. 역시 치매보험도 남성이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표준형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환급금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보험료 갭이 굉장히 크시죠. 그러니 69,100원. 45세 남성의 경우 여성은 58,6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60세가 가면 10만 원 돈이 넘는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치매보험을 준비하겠다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무해지 환급형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보험료를 더 내가면서 표준형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으세요.
자, 다음은 간병보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잘 이해하시면은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에 걸려야지만, 치매 진단을 받아야지만 생활비가 지급되고 진단비가 나가는 겁니다. 간병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보험은 내가 치매에 걸려서 간병인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간병인을 쓸지는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병인을 썼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의 담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나는 간병인 보험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시면 본인의 증권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러한 담보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냥 입원 일당이 아니시고요. 간병인 지원이라고 앞에 명시가 되어 있는 입원비가 간병인이 지원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종류도 보시게 되면은 뭐 무해지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 100세까지 보험료는 책정이 되시고요. 납입 기간은 3년 갱신만 있으십니다. 뒤로 넘어가서 왜 3년 갱신만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비갱신형은 없다.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은 비갱신형이 없을 만한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뭐 80세까지 보통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월 납이시고요.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1년부터 100% 무조건 보험이 적용이 된다. 근데 이 간병인 보험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1년을 기준으로 총 180일까지만 줍니다. 360일 중에 간병인으로 지원되는 일자는 180일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최대로 내가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날수는 1년에 180일. 그러면 18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아니시고요. 180일을 지난 다음에 180일의 면책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80일만 지원되고 180일은 지원 안 되고 다시 180일이 지원된다. 그다음에 의료법 제4조 2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보면은 요즘에 대학병원들 일부 병원들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병원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런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 보험이 있더라도 간병인 지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입원 일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하루당 10,000원씩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근데 이 항목이 통상적인 항목인데요. 이 항목도 잘 보험회사를 잘 따져보시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나의 실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간병인을 불러서 쓰겠다 하실 때는 간병인 지원 요청 시에는 48시간 이전에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 제가 만약에 암 수술을 한다. 그래서 내일 12시 이후에 이제 암 수술이 끝나고 퇴원하고 병실에 있을 때 나는 그때부터 간병인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 지원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청하셔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들은요, 보험금을 내가 치료를 다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얘는 간병인을 쓰기 전에 미리 요청을 하셔야지 지원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침에 여기 간병인 보험은 보면은 3년 갱신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후의 설명을 통해서 왜 3년 갱신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의 변경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건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은 간병인 지원 비용이 보시면 8만 원부터 12만 4천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암보험이나 뭐 이대 질환인 뇌질환이나 이런 보험들은 사실은 나이가 늘어날수록
발병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걸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진단금이 안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갱신이 되더라도 혹시 이 갱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인건비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한 보험은 사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건비의 상승분 때문에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갱신형만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보험도 연령별로 보험료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 유병자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만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도. 근데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들도 나온 간병인 보험이 생긴 거죠. 이렇게. 표준체와 따로.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은 30세부터 60세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안보험처럼 이렇게 무섭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체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만약에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 담보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치매 보험은 아까 치매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근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여성분들이 더 높습니다. 남성보다. 보시면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강상의 이상이 없으시다 하면은 표준체로 보험료를 준비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되겠죠. 대신에 보통 보험사들이 최소 보험료를 한 2만 원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2만 원 정도면은 간병인 지원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병자형 간병인 보험도 나왔습니다. 이 유병자형 간병인 보험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5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요걸 보시게 되면 이 내용으로 유병자 간병인 보험을 보시면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325가 아닌 31 요즘에 유병자 보험 조건처럼 같은 조건으로 간병인 지원 보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40세부터 보험 가입은 80세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험료도 쭉 보시게 되면은 일반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저희 부모님도 이 간병인 보험을 제가 준비시켜 드리면서 걱정했던 거는 73세셨는데 이게 갱신이 되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상치는 설계해 보면은 준비하다 보면은 보험료는 오히려 싸지죠.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험사가 예측한 결과로 봤을 때는 70세가 넘어가면은 상승분이 없고 오히려 감액이 되더라. 요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 둘 중에 어떤 걸 준비하실지 내용을 보시고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그렇게 걱정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살 K씨는 스키장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었는데 미혼인 K씨는 60대 부모님과 30대 형과 형수 가족이 전부입니다. 근데 골절이 심해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불편한 상태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는 심해 붙여서 간병을 할 수 없었고 형수는 아이가 있으니까 간병이 힘든 상태에서 결국에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치매보험은 적용이 안 되겠죠. 치매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간병인 보험은 가능하신 거죠. 만약에 이 K씨가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 70대 시아버님이 정구를 갈다가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해지만 뇌진탕이 오시면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일반 병실에서 11달을 입원하신 후 퇴원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 주말마다 가보고 며느리가 있어도 챙겨야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병원 간병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연로하셔서 남편분을 돌보기 힘들고요.
하루에 10만 원씩 간병인 비용이 월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서 1년 동안 간병인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쓰신 거죠. 이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보험은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이 오면서 뇌 손상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CDR 척도라는 3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간병인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요양원은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돌봄과 치료의 목적. 그리고 적용되는 법규도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요양병원에 해당되는지 요양원에 해당되는지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럴 때는 적용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양원의 경우에는 간병인 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 질병이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됐을 때만 지급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 치매보험과 그러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일 때 매월 생활비가 지급이 된다. 단점은 치매 진단 시에만 보장이 됩니다. 내가 간병인을 쓰고 싶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증 치매에 심한 생활비가 지급된다. CDR 촉도 3일 때만. 간병인 보험은 모든 질병 상해 시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이 되고, 이 간병인 보험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담보나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를 넣고 싶다? 같이 가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갱신형이다. 그리고 요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매보험과 간병인의 마지막 이 장단점만 이해를 하셔도 분명히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들께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